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이형입니다. 네, 오늘 미국 증시는 전반적인 약세 속에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특히 나스닥은 장중 1% 이상 하락하는 강한 약세를 보이며 상대적으로 더 약한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일단 오늘 증시가 전반적으로 약세였고 특히 나스닥이 약했던 이유는 채권 수익률의 상승 때문이었습니다. 채권 수익률이 상승세로 전환되어 단 2거래일 만에 25 베이시스 포인트나 올랐는데요. 이유는 은행 리스크의 안정화 때문이죠. 은행 리스크가 지난주보다 가라앉으면서 안전자산인 채권의 수요가 낮아졌고 이로 인해 채권 가격이 내리며 채권 수익률은 상승했습니다. 또한 은행 리스크가 조금 잠잠해지니 연준의 금리 인상 예측치가 금방 올라갔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최종 금리를 5%로 보고 있던 시장은 이제 5.25%로 보는 의견이 5대5로 팽팽하게 맞설 단계까지 올라왔습니다. 금리 예측치가 올라가니 채권 수익률도 따라서 오른 것이죠. 채권 수익률이 오르면 주식의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할인율이 증가하면서 현재 가치가 하락합니다. 이것은 미래 가치에 크게 의존하는 기술주들이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죠. 따라서 상대적으로 나스닥이 더 약했던 것이고요. 또한 나스닥은 최근 다우나 S&P 대비해서 상승세가 강했습니다. 따라서 차익 실현 물량이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동시에 현재 저항선에서 정확하게 저항을 받고 밀려 내려온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기술적 하락 시그널까지 나온 상황이라 여러모로 더 많이 하락하는 게 당연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현재 은행 리스크는 시장의 안도와는 달리 여전히 불씨가 남아 있습니다. 유럽은행 감독청의 조사에 따르면 유럽의 금융 시스템 위험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역시나 주요 이유는 급격한 금리 인상 때문이고요. 따라서 향후 유럽에서도 미국을 따라 금리 인상 기조가 약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은행 총재도 바로 직전 금리 인상 전까지만 하더라도 매우 매파적인 어조로 말했던 것에 비해 가장 최근 발언에서는 앞으로의 금리 인상 방침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고 말을 바꿨죠. 물론 당장 금리를 낮추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유럽 역시 앞으로는 긴축 속도가 조금 감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점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건 스탠리도 은행 리스크로 인해 경제의 다른 부분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금리를 얼마나 더 높이게 될지, 은행들이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신용이 얼마나 경색될지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면서 여전히 경계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처럼 은행 리스크가 잠재적 불씨로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띠고 있는 것이죠. 사태가 더 커지게 되면 2008년 금융위기 정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경제에 충분히 타격을 줄 수 있고 그로 인해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면 기업들은 수입이 줄어들 우려가 생깁니다. 수입이 줄어들 것이 예상되면 당연히 가격도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향후 경기를 예측해 볼 수 있는 지표가 몇 가지 발표되었는데요. 우선 소비자 신뢰지수의 경우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지난달은 물론 전문가들의 예측치까지 상회했습니다. 이 집계는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한 지 열흘이 지나서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은행 파산 사태가 충분히 반영되었을 텐데도 높게 나와 의외였습니다. 소비자 신뢰지수는 가계소득과 고용 상황, 인플레이션 기대 등 경제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 실수요자인 소비자들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어 경기의 선행 지표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런 소비자 신뢰지수가 좋게 나왔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아직은 한 달 반짝 상승한 자료만 가지고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경기 지표 중 하나인 집값의 경우는 예상대로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미 반년 이상 지속된 하락세죠. 정확히는 7개월째인데요. 이번 달도 전월보다는 0.2% 하락했고 전년 대비로는 3.8% 올랐지만 지난달에 5.6%보다는 크게 약해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듯 기존의 경기 지표는 약할수록 호재였죠. 연준의 긴축 가능성이 제한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긴축은 이미 끝이 거의 보이고 있고 경기 침체의 위험만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오히려 경기가 너무 약하면 악재이고 강한 모습을 보여야 호재인, 그러니까 악재와 호재가 뒤바뀌는 과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당분간 경기 지표들은 너무 약하게 나오면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며 지표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테슬라의 1분기 판매 대수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제는 3월 4주차 보험 등록 대수가 발표되었는데요. 15,886대로 지난달에 18,712대보다 15% 정도 감소한 수치를 발표했습니다. 이것만 보면 일견 악재죠. 그래서인지 오늘 주가도 내렸는데요. 왜냐하면 바로 지난주보다도
보험 등록 대수가 크게 줄었으니까요.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테슬라는 현재까지 중국에서 총 12만 3천 대의 차량을 인도한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이 5일인데 현재 하루 2천 대 이상 팔리고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잡아도 13만 3천 대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출 예상 물량이 3월 23일까지 8만 2천 대이므로 수출은 대략 9만 대 정도가 가능합니다. 9만 대보다 조금 적어진다고 하더라도 내수 물량 13만 3천 대를 포함하면 22만 대는 가능하고도 남습니다. 현재 테슬라의 전체 판매 물량 중 기가 상하의 물량이 약 절반입니다. 따라서 기가 상하에서 22만 대를 판매했다면 1분기 테슬라의 판매량은 최대 44만 대까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오죠. 다만 기가 상하의 비중이 절반이었던 것은 지난 분기까지의 얘기였고 이번 분기에는 다른 지역에서의 배송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약간의 변수는 있죠. 하지만 그런 모든 점을 감안해도 최소 42만 대는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고 최대 44만 대까지 추측이 가능한 것입니다. 평균 잡아도 43만 대죠. 뭐가 어찌되었던 현재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42만 대보다는 무조건 높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최근 1년간 단 한 차례도 수익성이 전문가 예상보다 낮은 적이 없으므로 판매량이 시장 예상보다 높으면 추가적으로 수익성도 현재 하고 있는 예상치보다 높으면서 아직 판매량이 나오지 않은 지금 단계에서의 시장 예측치인 86센트를 크게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실적 발표가 다가오면 새로운 예상치를 제시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단계에서는 매우 높은 확률로 시장 기대를 이길 것으로 보이고요. 결과적으로 은행 리스크가 잠잠해지며 시장 불안감이 사라지면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겹치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힘들었던 $200 저항선을 드디어 강하게 돌파하게 될 것이고 주가는 강했던 저항 영역을 뚫어낸 만큼 더는 위에서 짓누르는 힘이 없어 화산처럼 분출하는 형태로 또는 스페이스X의 로켓처럼 쏘아 올려지는 형태로 상승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사람들은 항상 모든 것이 확실해지면 매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래서는 당연히 투자의 기회가 없습니다. 모든 게 확실해지면 누가 낮은 가격에 팝니까? 투자는 언제나 남들이 가치를 제대로 보지 못할 때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미래 가치보다 압도적으로 할인된 자산을 사람들은 헐값에 던지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부지런히 돈을 자산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너무 빨리 오르기를 오히려 바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이라도 더 늦게 올라야 한 달 월급이라도 더 많이 전환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안전마진이 풍족하다 못해 넘쳐 흐르는 지금을 오히려 즐기십시오. 나중에 가격이 올라 안전마진이 줄어들면 그거야말로 투자가 재미없어지는 시기가 오는 것입니다. 내가 산 자산이 가격이 올라서 부자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끼는 건 한때입니다. 어차피 가격은 또 오르고 내리기 때문에 평생 투자를 해야 하는 사람에게는 부질없는 짓입니다. 가격 변화에 기뻤다 슬펐다 하는 투자는 완전히 그만둬야 하는 이유죠. 그리고 그런 투자는 돈의 규칙을 이해하고 나면 누구나 가능해집니다. 멘탈로 하는 것이 아니죠. 오래 매달리기를 정신력으로 하는 게 아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돈과 자산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장기적으로 구매력을 모으고 증폭시켜 나가는 시스템 아래에서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통한 이해와 실전을 통한 경험의 축적, 그로 인해 완성된 투자의 원칙이 세워졌을 때 비로소 가격이 휘둘리지 않는 안정적인 장기 투자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재능이 아닌 방법이기 때문에 공부하고 연습하면 누구나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밑에 달려있는 고정 댓글을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로 풍부한 자료가 매일매일 올라오고 첫 일주일은 무조건 100% 환불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체험해 보시는 것만으로 크게 만족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